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계식서는 본지부 박윤상 위원장님께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부장. 위원장이 뭐 본초 사람이 본초. 지부장. 써라 거기다. 했다고 하고. 몇 번 해도 몰라요. 자르고. 국민의례 단상에 계신 내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향해 주장하고 싶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앉는 걸로 경례를 대신하겠습니다. 가슴에 뭘 얹어? 손을 얹어야지. 그냥 국회에 대한 경계하십시오. 그거 빼고.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애국가 자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바로 여기서 저기 지부장님 님이라고 해야 되나? 님이라고 그래야지. 본지부 북지부라고 하는 게 나아요. 본지부라고 해요. 내미고 대전지부. 대전지부 가면 되지. 북지부 부국내미권 부국내미콘 대전지부. 지부장의 지부장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박수가 안 들어가나? 불가지 이제 인사하면 박수를 치는 거니까요. 유정. 선생님 나가는데. 누가? 이어 의자 왔나? 현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현판식은 정문앞 정문앞 어디라고 해야 돼? 아니야. 내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휴대폰 좀 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래요? 오프해 오프. 뼈달라고 그래 뼈달라고. 자꾸 말을 자꾸 만드는데 말을 안 그거 하고. 와 보자. 그거만 해 그냥 딱 올까. 그렇지. 국민들의 내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스탠드업 해주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자책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은 거 아니야? 빼먹었잖아. 묵룡 빼먹어. 묵룡이 빠졌어. 자리 안 비는 거. 뭔 줄 알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원장님. 네, 저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 아주 확실한 투쟁을 하시고 또 똑같이 되셨던 이 장문기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 좀 듣고 그리고 또 장문기 위원장님 먼저 시작하신 선배님이시니까 좀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이크 없이 실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곡 내미꾼에 와가지고 동지들을 배우면서 동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다들 뭐 한국어 쓰이나 하시지만 동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괜찮으실 겁니다. 그러나 예정자들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노동자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국을 이렇게 좀 다녀보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동지들의 굳건한 그런 의지가 아니면 이 돌파해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뭐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이 어떤 단체의 개념도 좀 다른데 뭐 단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저도 뭐 어떤 단체 위원장이라는 직을 떠나고 우리 동지들도 같이 이제 동지라는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을 겁니다. 이거 뭐 부산 가서 들어봐도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또 대전 와서 얘기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죠. 서울 쪽에 가서 들어봐도 똑같은 얘기죠. 그냥 내미권은 다른 동부나 화물차처럼 다른 짐을 싣고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없고 오직 지경이 됐던 우리 그 지입차주가 됐던 문화차주가 됐던 내미권 하나만 싣고 다닌다는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가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 가도 똑같고요. 호주에 가도 똑같고 내미권 노동자의 그냥 똑같습니다. 동지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내미권 노동자들한테도 그 단체라는 개념이 2000년도 9월 22일 날 출범이 됐거든요. 출범됐는데 그 출범 이후에 한국노총 쪽에서 동지들 해당되신 그 최다수 위원장님이 경영하시는 그 내미권 노동자가 생겼고 또 진성 쪽에 노동자가 생겼습니다. 1월 달에 한일 내미권에서 노동자가 하나 설립했다가 다시 이제 반려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본질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본질에 들어가서 얘기 잠깐 나누고 얘기 좀 나눠보죠. 노동자들, 내미권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해야만 되는가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아마 동지들도 잘 알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지들 지금 이 부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는 우리 상주에 내미권 운전하신 동지들 마찬가지고요. 현 생활에 혹시 만족도 하십니까? 아마 어디 가서 물어봐도 특히 내미권 노동자, 뭐 다른 노동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하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특히 내미권 노동자는 동지들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후반부터 말이죠. 후반부터 보라 정책에 밀려서 우리는 지금 말하는 소위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던 거죠. 비정규직에서 특수 고용 노동자. 이건 뭘 얘기했냐면요. 1대1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1로 1년단을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틀을
사용자들을 만들었던 거죠. 동지들 지금 보라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오랜만에 와서 이거 하니까 주눅주눅하고 비밀 같은 노동자라고 얘기했던 시기 아닌데 사실 조심했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이미 15년 전에 이미 이 앞날 이 사람들을 비정규직화 한 렌트를 가지고 그때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나라 전혀 도입되기 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따온 건데요. 이미 그 사람들은 벌써 일본 여행 다 하고 하면서 우리 내미권 노동자, 운송 노동자도 비정규직 됩니다. 지금 정규직을 갖고 있으면 퇴직금 줘야지, 수당 줘야지, 의료보험 다 들어줘야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차 관리 다 해야지. 이거 이 기사들 앞에 팔아먹고 그 사람들 보고 차 관리 다 하라 그래라. 그럼 우리 얼마 운반 단가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줍니다. 아주 좋은 제도였어요, 사용자들한테. 이건 뭐 대통령이 옆에서 앉았어도 내 이런 일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정책을 몰랐어요. 근간의 노동조합을 하면서 이 문제 전부 알게 된 겁니다. 동지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전미협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중국에 입고 나섰습니다. 전임 상부회장님 누구였었죠? 이선직 씨요. 네, 이선직 씨. 그분한테 입고 나섰습니다. 왔는데 그때 협회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동지들 금년 1월 1일부터 검사 한 번 받으시죠, 이제? 예.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협회 생활하면서 마지막 사업하는 게 그거예요. 협회가 자동차 검사 원점을 돌리는 게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거 국회 통과시켜놓고 바로 노동자하고 전화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노동자하고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금방 동지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하시냐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못 살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지들 돌아봤고 한 1, 2년 동안은 괜찮았죠. 직영했던 게 분명히 났습니다. 그때는. 좀 났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직영하면서 130만 원 받아가다가 200만 원, 250만 원만 갖고 왔거든요. 실제로 1년 동안 났습니다. 그때는 왜 났었냐? 이 사람들 사용자들이 빨리 비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우선 배치를 해줬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거기가 잘 됐지만, 잘 된다고 좋아했지만, 사용자들 장기적 계획하에 의해서 실제로 머리 잘 되는 들이 이미 보내줬었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되는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회사에서 지금 불화를 내가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안 된다면, 이웃 회사에서 불화 받겠냐고요. 안 받죠? 그런 거를 뭐라 하기 위해서 우선 배치를 해줬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감각을 맞춰줬던 겁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불화제도가 쌍용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쌍용에서 불화 회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때 돈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쌍용에서 불화를 안 받겠다고 자꾸 미루는 바람에 1년인가 2년인가 지연되는 바람에 확실히 가져라 그러면 안 주겠다. 이래도 한두 사람 불화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전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시키면서 머리를 되게 돈 많이 벌고 해줬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불화 받았다고 막 얘기하니까 단가를 깎으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불화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은 진짜 버려야 했는데 좋다고 말과도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뭐 아무리 저 각종 혜택 다 받으면서 있었다 할지라도 한 달에 130만 원 갖다 주다가 200만 원, 250만 원 갖다 주니까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는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용자들은 너희들을 벌어먹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풀어준 거다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말이 그렇다면 우리가 물가 상승되는 거 비유하고 유세 인상되는 거 다이아값 인상, 보험료 인상 각종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해 맞춰서 자기네들 운반 단가 올려줬어야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이번 IMF 때 지난 98년 이후에 IMF 때 운반비 동결하는 거 아니면 우리 회사 적자고 우리가 깎아달라도 깎아주고 노동자들이 깎아주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깎아줬으면 아니면 동결시켜줬으면 이게 또 물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 주걱증 살도 모르고 일하면서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됐으면 이런저런 얘기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동결시키면서 우리 온바닥을 깎아줬는데도 실제로 물량이 없으면 못 내버렸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주고 뭐 1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우리가 살아오던 믿음이 있다 이거 믿음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갖다 주고 뭐 어떤 감가상각비나 모든 그 수리비용 같은 거 내 손으로 고치면서 전화해서 모아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 갖다 쓰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몇십만 원 갖다 주고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애 교육보험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지, 노무조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지, 적금식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썼던 거 아닙니까? 왜 국내에서는 그런 게 해약 안 하고 살았습니까? 아마 그런 거 해약하지 않고 살았으면 정말로 여기 이 대전 지역에는 물량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 부분연구 사장님이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량도 많이 잡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전체 흐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전체에서는. 지방에서 볼 때는 전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 지금 여기 지방 표에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이 대전 밑에 지역, 아니면 강원도, 강릉 지역, 동해 지역 이런 데 들어가면 아직도 운반당권이 형편 없습니다. 그럼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도시를 싸갖고 와서 일해요. 그러면서 돈을 또 사는데 돈을 또 주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현실을 이제는 벗어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협회 생활하던 사람 중심, 수도권 일원의 상대 틀을 갖고 있던 사람들 중심, 동시에 잘 아시겠지만 운성협의회라고 조직했던 조직을 막 시작하던 이런 단체가 합쳐가지고 노동조합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 9월 22일 날 명실동이 전국 건설운동 노동자들 단체가 생겼고요. 그 위에 항공우주에서도 노동자를 받아내고 선임팀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노동자를 간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지난해 파업 사태 얘기를 잠깐 안 할 수 없죠. 우리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어렵게만 살 거냐? 그럼 우리도 뭐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휴가 생활하면서 지방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만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노동조합을 했을 때 민주노총 그 연맹 그리고 우리 고문 변호사님, 10분이 넘는 변호사님들이 잘 장려 받았습니다. 우리 실타는 이런데 이 노동조합 내릴 수 있냐? 확실하게 좀 판단해달라. 한결같이 가는 사람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재능유사처럼 노출을 설립신고증 받아냈고요. 이래서 노동조합이 출범된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조합 출범했는데 수도권 일원에서 모 기업에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탄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마 대기실에서 보석 치고 아마 폭하고 이런 거 없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기사들 모인 자리는 그걸 하고 있죠. 보수독 친다고 막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고장이 나서 차들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뭐 기사들이 대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수치다고 따뜻한 관리자가 내려와서 상지가 그거는 바로 전 같으면 노동자 가입된 조합원이 아닐 때는 그냥 경고나 이런 걸로 끝났을 텐데 그냥 바로 실제로 지난 겨울에 비수기도 물량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지금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어떤 협상이 보면 물량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거나 안 잡고 있는 못 잡고 있는 게 저조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런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수정부가 지금 준법령에서 갖고 계신 걸 알겠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지난해 파업을 겪으면서 이렇게 경험담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지휘하는 단체 같으면 저는 뭐 사심 없이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KT는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기 와서 이거 사업자하고 이런 일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떤 아니냐. 이렇게 누가 사무단체도 일을 제기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박인상 회장님 아버지가 작가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고요. 동지들처럼 이 파업이라는 게 자체는 지금 원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탄압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항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개입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조합원들이 탄압을 당하는데 상보단체에서 이거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 단체는 있으나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관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탄압하지 않고 정말 사용자가 노동자의 어떤 그 문제를 현실에서 직시하고 대화도 다 풀 수 있는 성의를 보이면서 풀어나간다면 거기에 왜 저항을 합니까? 저항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교섭이라는 그 시점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직한 절차에 의해서 좀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분들이 이상에 가시면서 조선노총 대리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만이 노력해서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월명이 있는 분야나 우리 운전수도 분야라고 합니다. 분야나 20명이 있는 분야나 5명이 있는 분야나 마찬가지로 전조합원이 정말로 흐트러짐 없이 똘똘 뭉쳐서 대처해 나갈 때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 사용자 쪽에서 볼 때는 이것저것 자꾸 제가 해줄 것도 안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노동자 인정하면서도 안 해, 인정 못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원내가 원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는 뭐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 돌파 못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느냐? 집행부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는 동지를 믿고 일을 하는 거고, 동지를 집행부를 믿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우리 단체 쪽에서 보는 거 제가 있지만 지금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분해라고 쓰겠습니다. 이 분해장님이 모든 문제를 하면서 다니면서 사용자들 만나고 사무단체 만나고 다 다니는 분야들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로를 못하기 때문에 손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량이 이 부분에 50대가 있는데 차가 50대가 있는데 50대에 맞는 물량이 잡힙니다. 근데 위원장님이야 사무장님이 다른 일정의 일을 보러 나가실 때 차 2대가 되는데 이 2대가 날라야 될 물량까지 나머지 조합들이 낮춰야 됩니다. 책임을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남아 일하시는 조합들이 두 분의 일 못한 부분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분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마음 놓고 여유 있게 다른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사용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여유 있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나도 빨리 끝나가서 일해야 돼. 이런 어떤 조급한 생각이 집행부한테 든다면 이 일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합들은 똘똘 뭉쳐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잘해주셔야 되고 그 대신 집행부는 정확하게 그날 와서 면담하면서 남의 얘기를 자세하게 조합들한테 공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공조하는 유리알 같은 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불편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집행부가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일을 또 잘못 일을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일을 잘못했다면 설치로 탄핵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상부단체 아무리 높은 책임자한테라도 일 잘못할 때는 탄핵시켜야 돼요. 일 잘못하니까 내려와. 일 잘하는 사람 없다가 안 돼.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장이 유리아 같은 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할 수 있는 이런 그 책임을 있다면 우리의 요구는 어디 가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뭐 타가서 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들으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쳐나가면 아마 동지들이 원하는 이런 일들은 해결이 됩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해 그 파업 시즌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모양새 있게 만들어 놓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해서 내용도 없지만 그런 단결권이나 조합원들이 해야 되지, 그리고 집행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법에 열려져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런 거 하는 거 좋은 것은 당연하습니다. 그런 일화에서 경험자의 입장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이 계신데 한 분이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다른 동료들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동료 똑같은 마음이 유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지켜낼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조선이 시작이 되면 지금 내일 당장부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무국에는 100% 다 가입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개인적인 문제에서 지침을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이냐면 이게 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용자하고 1대1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여기 부장장님이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분들이 저녁에 부장인데 약사가 사기에 사장이 이런 제의가 올 때 우리 노동자 쪽에서 볼 때는 일찍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회사 관리자, 이사 이런 사람들이 또 공장장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뭐 술 한잔 하자는데 이거 참 영광인 겁니다. 또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민정청 산하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생계 때문에 뭐 그렇게 한 몇 분들이 계신 분은 뭐 나중에 그런 생계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복귀해라. 그래야 다 복귀시키는 상태지만 이렇게 되면 기가 참 따라가거든요. 아까 얘기한 개인주의가 되는 만큼 싸움 못해, 지금도 싸움 못합니다. 그래놓고 공장장이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노조에 가입해서 해서 뭐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절대 안 해요. 다 마실 거 마시고 그래서 인사 갈 때 다음에도 한 번 만나지 뭐 이거 한마디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야 노동자 칼퇴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럼 내일 또 만나고 악수하고 날 때 그럼 다음에도 한 번 만나네. 이거 한마디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함정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장장이 한 분 만나서 얘기했다. 또 한 번 관리사분도 한 분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면 두 사람 나가죠. 그렇죠? 또 뭐 대립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뭐 그래서 나갔다. 세 사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소면서 세 사람이 한 번 빠졌다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이 일이 제대로 되겠나?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행부를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저 집행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면담 내용을 자세히 와서 설명해 줘야죠. 저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그분들을 만나더라도
6대1로 만나면 둘이 가서 만드는 거예요. 둘은 셋이 가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지만 깨지게 돼서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 그 상부단체 이렇게 동생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저 사람 다 지침 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머리 따라갈 수 없어요. 머리를 못 만드는 것보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간파를 못한다는 거죠. 감히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레미콘 운전대만 가지고 한탕에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 작전에 말려 넘어가 십상이라는 거죠. 우리 동지 같은데요. 그만하시죠. 설령 그만하시죠. 설령 그만하시죠.
지금으로부터 한국건설레미콘 운송노동조합 중국지부 현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의원 정례 나는 자랑스러운 세계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선열민 노동 열사에 대한 명령이 있겠습니다. 명령!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린 후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웹 쪽에 계신 분이 지방정부 본부장, 중에서 시의원이신 영각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위원장님, 정마연필 하고 용위원장님, 동아교재 이영국 위원장님, 위원캠펠리 김진상 위원장님, 수명대 구자연 위원장님, 공남산업 박영석 위원장님,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만 해주시겠습니다. 본소위원장님, 이어 중국지부 지부장이신 박인상 위원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연합 지부장 박인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국지부 협판식에 참석해 주신 지방본부 본부장님, 지방본부부서 벤로조 위원장님들, 그리고 본부위원장님, 위원장님, 각 지부 지부장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건설연합 운동노동조합은 2000년 11월 23일 남양주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저희 조직지구는 2001년 1월 15일 총회를 통해 조합에 가입한 조직입니다. 지금 저희 조직이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에 눌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후배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어제 레미콘 주계사 상조의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직 노동조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서 빅저트럭 협의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부진감은 있지만 이제 대전 지역도 레미콘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주변에 계시는 선배 위원장님들 항상 관심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지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도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투쟁! 안녕하세요. 원래 현판시 같은 그 행사에는 본부장이 축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부탁해주신 지역 동지들과 교회 주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조합원 동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에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세 가지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노동평가이란 이것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판결권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전체 교섭권,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을 때 협력 행사로서 판결할 수 있는 단체 행복권 등이 다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노동자에게 성과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개별적 군사관계에서 낙사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과 피해를 최소한 보호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며 본인 스스로가 찾아서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포기한 채 공속적 노사관계 수단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포장된 자국적 자본의 거센 물결이 우리 노동자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늦은 가운데 있으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소중한 권리를 스스로 찾아 정당한 행사를 하게 되었음을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대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까지 스스로 노력하신 박인상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시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동지 여러분들은 더 크게 단결하여 박인상 지부장과 집행부가 용기와 소속을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여 흔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나 주장이 받칠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항상 단결을 강조하는데 이 단결은 바로 노동조합을 지켜주는 근원이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학연맹을 비롯한 서방본부와 분과위원회는 여러분의 노동조합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만들어진 노동조합 회사 발전의 동반자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지 여러분들의 굳건한 단계를 호소하며 오늘을 계기로 지금 여러분께서 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합심하여 하루빨리 극복하시고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하는 국내미컨 노동조합이 이 지역은 물론 우리 화학연맹을 대표할 수 있는 모범적 노동조합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바라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격려사에 가름합니다. 2002년 3월 13일 전국 화학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박헌수 대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건설램꽃 운송노동조합 최다수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대전 여기 본부장님이야 각 위원장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도 11월 23일 날 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접촉을 해가지고 많이 어렵게 남양주 영등포 시청에다 넣었다, 남양주 시청에다 넣었다 두 군데다 넣었습니다. 노총직원과 같이. 그래서 영등포에서는 우리가 그 노총과 그건 작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영등포에서 안 나오리라 생각하고
또 남양주시에다가 또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나와가지고 지금은 의정부 노동부에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은 행정부에서 내준 것이고 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런 노조를 갖다가 단 기업주인 그런 사업주들이 불법 노동조합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업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을 괜히 싫어할 필요 없이 자기가 정당하게 사업을 한다면은 왜 노동조합을 무서워하고 노동조합을 피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떳떳하게 노동조합을 인정을 못하고 죽기 살기로 노동조합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자기가 얼마나 회사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동조합과 붙어보자고 그게 어디 회사를 끌고 가는 책임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명, 3명이라도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만 준다면은 지금 전국의 레미콘 기사들이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항공노총에 저한테 들어와 있는 조합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민주노총에 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합, 우리 그 비조합원들이 권리를 못 찾고 저러고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권리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들어와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말고 꼭 단결해서 하나하나 우리 권리를 옛날에 10여 년 전에 잃었던 그 권리를 하나하나 다시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판시 앞서 국내미콘 공동노동조합의 통합 발전을 위한 행사가 잠식됐습니다. 나 여기 명함에 나와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있을까요? 저쪽 식당으로 내리 좀 모시고 가세요. 동지 여러분들, 저 내리는 분들 좀 모시고 저 식당 안내 좀 해주세요.